안녕하세요. 해길의 기초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투자 상식 사탄입니다. 부동산 투자하고 싶은데 세금이 걱정된다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동산 세금에 관련한 용어입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 용어입니다. 다들 부동산 투자하고 싶죠? 내가 자금만 조금 모이면 나도 한번 부동산에 한번 도전해야지 할 때 세금도 꼭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취득세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죠. 취득할 때 내시는 세금입니다. 이거는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 퍼센티지가 다 틀리거든요. 그거는 다음 장에 안내해 드릴게요. 양도소득세는요. 내가 부동산을 되팔 때 내는 세금인데요. 이거는 이제 시세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내가 시세 차익이 없다면 부과되지 않아요. 다들 양도소득세 많이 내시고 싶으시죠? 저도 많이 내고 싶습니다. 여기 재산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계시다 그러면 1년에 2차례 부과돼서 나옵니다. 이것도 약간 퍼센티지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유세는 이거는 이제 주택, 토지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내시는 세금이고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세무당국이 정하는 보유세 표가구조는 매년 당의 이제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보유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로 구분이 되는데요. 보유세의 경우는 이제 매월 6월 1일 기준해서 실제 내가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이 공시가격은 매년 올라오기 때문에요. 그건 국토부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나옵니다.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 내시는 세금인데요. 이 취득세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취득세 3%인데 왜 3. 몇 프로네?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득세는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이 다 틀린데요. 이게 6억 원 1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이거는 이제 1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예요. 그러면 1%. 그리고 6억에서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1에서 3%. 그리고 9억 원에서 초과주택. 요즘에 웬만하면 10억이 넘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랬을 때는 3%입니다. 지방교육세의 경우 취득세의 10%.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가의 0.2%. 이렇게 부과가 되어져 있고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농어촌 특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농특세라고 이렇게 짧게 줄여서 말을 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액이 구분돼서 퍼센티지가 틀리지만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4.6%가 취득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고요. 아파트 취득세에 관련한 것들만 이렇게 계속 법들이 바뀌어서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취득세가 낮았을 때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주택일 경우는 최대 12%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요. 이게 1주택이냐, 2주택이냐, 3주택이냐에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실거래가 12억 원 미만이 시 시세차익 상관없이 비과세입니다. 세금 안 내고 너무 좋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여러 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걸 먼저 비과세를 받으실지를 계산을 잘 한번 해보셔야 될 거고요.
대신 주택을 2년간 보유해야 하고 조정지역의 경우는 2년 동안 실거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양도소득세 법이요. 수시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집을 매매를 했을 때 현재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이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고객의 정확한 자산을 알 수가 없으면 정확한 계산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플이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심플 계산기라든가 뭐 법무통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플들이 있어요. 이런 데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뭐 그 외에 법무사 비용, 중개 비용 이런 것들을 전부 계산이 가능한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이 어플 사용들을 참 잘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종합소득세 관련한 내용인데요. 종합소득세는 다들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요. 일반 근로자이시기만 하면 연말에 소득공제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거나 사업소득이 있다거나 배당금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합산해서 이제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건데요. 이게 매년 세법이 조금씩 바뀌는데 2021년 저희가 이제 바뀐 세율을 보시면 적게는 6%부터 많게는 45%까지 있습니다. 이 종합소득세를 보면 제가 투자하시는 분들 상담을 해보시면 이 구간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4,600에서 8,800만 원 이하. 왜냐면 이 금액까지는 이제 공제나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 환급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금액이 넘어가시면 대부분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잘못해서 계산을 잘못하셔서 잘못 내시면 나중에 큰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세무사나 이런 분들이랑 자세하게 상담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국세청 홈택스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 내 소득이 얼마인지 작년에 내가 얼마가 신고가 되고 얼마가 환급이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시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매년 5월에 신고 대상이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5월 31일까지 정산해서 신고해서 하시면 그 다음 6월에 15일 안에 환급이 되시더라고요. 환급받는 재미도 쏠쏠하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워낙 뉴스에서 많이 떠들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나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뭐 배부른 투정이지 뭐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내시는 분들은 너무하다고 다들 하시거든요. 이게 재산세 중에 하나입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분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는 건데요. 이게 2주택 이상 보유하셨을 경우가 조금 더 높은 세율이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토지 5억 이상, 주택 6억 이상, 그리고 뭐 건물이나 이런 거 다 합쳐서 뭐 80억 이상, 뭐 이렇게 큰 것들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일 경우는 종합부동산세가 상당히 나온다고 합니다. 매년 12월에 이제 그 고지서가 날라오고요. 1월에서 15일 사이에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 날짜에 납부를 안 하시면 지연 가선세가 또 10%가 또 별도로 부과가 더 된다고 하니까요. 이왕에 내셔야 되시는 거면 지연세 붙기 전에 꼼꼼하게 내시고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봐 드리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11월 23일 정도쯤에 나옵니다. 11월 23일쯤에 나오니까 우편물 잘 확인하시고요. 납부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일부터 15일 안에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합산 배제하는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시면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신 경우 그리고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부모한테 갑자기
물건을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데 아파트 입주를 해야 돼서 지금 집을 매매를 해야 되거나 이랬을 경우 솔직히 한 주택은 무조건 거래가를 할 거잖아요. 예, 이랬을 경우는 이제 특례에 이제 신청서를 내셔서 제외 신청서를 내시면 이제 합산 배제가 되시니까 내가 여기에 해당 사항이 되는지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럴 경우는 이제 홈택스 세무서식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법 특세 조세특례 제한법 여기에 보시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많으시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임대사업을 등록한다거나 하신 분들 있죠. 주택임대사업자를 왜냐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면적이 작잖아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만들었을 경우는 합산 배제가 됩니다. 이게 언제는 합산 배제가 됐다가 언제는 안 됐다가 이게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문정권 시절에 많이 변경이 됐었어요. 그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결론은 합산 배제입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에 해당 사항이 없으시니까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소액주택을 구매하시는 거는 당연히 임대사업자 등록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조금 초보분들한테는 어려운 용어지만요. 한번 읽어보시고 필요하시면 한번 잘 보시라고 한번 올려놓았어요. 공시지가, 공정시장가 비액비율, 가세표준, 도시계획세, 분리과세, 환산보증금 이런 것들은 솔직히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쓰이는 용어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네, 지금까지 부동산 기초상식 4탄이었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